안녕하세요, 꽁띠입니다. 샴페인 라벨에는 브리, 드라이 같은 말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말들은 샴페인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뜻하는 당도 레벨을 말합니다. 이 샴페인에서 당도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마셨을 때 체감되는 차이가 아주 크기 때문에 샴페인을 고르시기 전에는 반드시 라벨에 있는 당도 표기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와인으로는 베브 클리코 옐로우 라벨을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라벨을 읽어볼까요? 맨 위에는 샴페인이라고 쓰여 있고요. 바로 밑에는 VCP라고 하는 베브 클리코의 로고가 보입니다. 라벨에 적혀 있는 아이콘 모양은 대부분 와인 메이커의 로고입니다. 그 밑에는 베브 클리코라고 브랜드명이 적혀 있고요. 프랑스어는 맨 끝 자음을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T로 끝나지만 클리코트가 아니고 클리코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보시면 베브 클리코라는 와인 메이커 이름이 가장 크게 써 있죠. 모든 샴페인은 와인이 만들어진 곳이 상판이기만 하면 그 밭을 따로 구분해서 명칭하진 않기 때문에 항상 메이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샴페인을 살 때 라벨에 가장 크게 쓰여 있는 글자는 대부분 메이커 이름이 됩니다. 같은 프랑스지만 상파뉴 외에 부르고뉴 같은 지역에서는 같은 부르고뉴라도 개발 밭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하고 또 가격이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생산자보다도 밭이 더 중요합니다. 오른쪽 화면에는 부르고뉴의 루이 자도 몽라쉐 와인을 가져왔는데요. 루이 자도는 굉장히 유명한 생산자지만 라벨에는 몽라쉐라는 반 이름이 제일 크게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베브 클리코로 돌아와 볼게요. 베브 클리코 밑에 드디어 당도를 나타내는 브리가 보입니다. 클리코에서 T를 발음하지 않았던 것처럼 브리도 T를 발음하지 않고 브리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제일 하단의 작은 글씨는 와인의 스타일이나 품질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정보입니다. 이렇게 라벨에서 제일 작은 글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리해서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뽀무리 샴페인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제일 크게 적힌 글자는 메이커 이름인 뽀무리죠. 뽀무리는 마지막이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알파벳 그대로 뽀무리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 뽀무리 샴페인도 마찬가지로 당도는 브리인데요. 뽀무리 와이너리는 샴페인 최초로 브리 당도의 샴페인을 출시해서 유행시켰던 역사적인 와이너리이기도 합니다. 뽀무리와 베브 클리코 와이너리의 재밌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번 뽀무리 샴페인에는 브리 다음에 로얄이라는 말이 붙어있네요. 일부 메이커들은 이렇게 브리 앞이나 뒤에 로얄, 리저브, 퀴베 같은 단어들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키워드들은 공식적인 당도 표기가 아니라 메이커가 임의로 붙인 말이기 때문에 당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메이커들이 임의로 다른 말을 당도 표기에 덧붙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적인 당도 명칭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되겠죠. 샴페인의 당도 단계는 총 6개로 구분되는데요. 제일 가운데 가장 적당한 당도를 브리라고 하고 샴페인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흔히 볼 수 있는 당도입니다. 현란한 프랑스어가 우르르 한 번에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외우라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샴페인이 이 가운데 세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당도 순서는 딱 이 한 문장만 기억하면 됩니다. 브리가 드라이보다 드라이하다. 브리가 드라이보다 드라이하다. 드라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브리가 더 드라이한 겁니다. 여기 엑스트라가 붙으면 더욱 드라이하다는 뜻이고요. 자, 이제 당도 단계를 찬찬히 같이 읽어볼까요? 제일 스윗한 것부터 드미색, 드라이, 엑스트라 드라이, 브리, 엑스트라 브리, 브린 나뚜르. 이제 순서에 감이 오시죠? 브리가 드라이보다 드라이하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당도 용어만 봐서는 실제 어느 정도 당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각각의 당도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커피에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제일 자주 보이는 브리는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시기 편하면서도 당도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브리보다 더욱 드라이한 브리 나뚜르는 에스프레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커피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맛이나 향은 잘 느껴지지만 마시기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브리보다 더 오른쪽 스위트한 드라이 샴페인은 아메리카노에 시럽 한 펌프 정도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드라이 단계부터는요, 마셨을 때 단데? 이런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있는 엑스트라 브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진하게 정도 생각해 주시고, 엑스트라 드라이는 아메리카노의 시럽 반 펌프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드미색은 사실상 샴페인이라기보다는 스위트로 분류하는 게 나을 정도로 꽤나 달콤한 와인입니다. 만약에 오늘 배운 당도 레벨도 기억이 안 나고 샵에 가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다 하시면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같은 느낌으로 가장 실패 확률이 적은 브리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용어가 있는데요. 브리 나뚜르랑 같은 뜻인데 표기를 제로 도사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오늘 배우는 이 샴페인의 당도는 양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결과물이 아니에요. 와인 메이커가 인위적으로 당분을 얼마나 첨가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 당분을 첨가하는 과정을 도사주라고 하고 도사주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뜻에서 제로 도사주라고 합니다. 브리 나뚜르가 제일 당분이 적은 드라이한 레벨이기 때문에 브리 나뚜르와 제로 도사주는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제로 도사주라는 말이 공식 명칭은 아닌데요. 약간 힙한 느낌이 있어요. 만약에 어딘가에서 여러분이 브리 나뚜르 샴페인을 봤다. 그러면 여러분은 보기 드문 제로 도사주 샴페인이네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함께 있는 분이 와인을 잘 아는 분이라면 제로 도사주를 아세요? 라고 하실 거고요. 와인을 잘 모르는 분이라면 자연스럽게 브리와 브리 나뚜르에 대해서 아메리카노의 비유를 들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도 레벨 단계에서 브리가 드라이보다 드라이하다. 고르기 어렵다면 아메리카노 같은 브리를 선택하자. 제로 도사주라고 쓰여 있다면 브리 나뚜르와 같은 말이라는 것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이렇게 당도 레벨의 큰 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잘 모를 때는 브리가 가장 안전한 선택이긴 한데 와인 스타일에 따라서는 브리 나뚜르로 먹는 게 더 맛있는 경우도 있고요. 엑스트라 드라이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다양한 당도를 센스 있게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꽁띠였습니다.